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데일리입니다. 6월 1일 화요일자 순서입니다. 자, 벌써 상반기의 마지막 달 6월이 시작이 되네요. 왠지 모르게 6월은 좋은 소식만 좀 계속해서 들려올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자, 오늘 주요 헤드라인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4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늘었어요. 왜냐하면 작년 코로나 초기에 4월에 워낙 푹푹 떨어졌었기 때문에 이제 그 기저효과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뭐 아직까지는 참담한 수준이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6월에 그 여행업계 행사들이 속속 열린다는 거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파크 투어가 그 국내 숙박 라이브 커머스 확대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에어프랑스가 휴양지 장거리 노선 강화한다는 내용. 그 다음에 국적 LCC들이 그 반려동물 관련한 서비스를 좀 확대한다는 내용. 그리고 중동 지역의 의료관광 관계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직접 K의료 관련한 팸투어 통해서 한국의 의료 관광에 대한 경쟁력을 확인했다는 소식이 있고요. 필리핀이 트래블러스 초이스 어워드 부분에서 6개 호텔 부분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스 글로벌 전문가 발대식이 열린다는 소식. 그리고 한국관광공사에서 탄소 없는 여행 모니터링 모집하고, 그리고 한국관광공사에서 일본의 MZ세대를 공략하기 위한 이벤트 시작한다는 내용,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자, 첫 소식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4월 인바운드 통계입니다. 지난 4월 아웃바운드는 총 7만 1,302명입니다. 예전 같으면 1개 도시도 이 7만 명보다는 많이 갔죠. 그죠? 아무튼 그렇고,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한 3만여 명이에요. 근데 이거에 비하면 아무튼 증가는 했습니다. 퍼센테이지로 하면 126% 정도. 국가별로는 중국이 16,000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대륙별로도 아시아주가 43,000여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 5월 5일부터 시작된 백신 접종자의 해외 출국 후 국내 입국 시 자가격리 해제가 적용된 5월 통계부터를 좀 유심히 봐야 됩니다. 이제 한 달 정도 후에 5월 통계가 나오는데, 자가격리가 없었을 때 증가폭이 얼마나 늘었나 이거를 보면, 물론 6월 한 달 갖고 평가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백신을 맞고 2차 접종 맞고 뭐 2주 후 지나고 하면 한 6, 7월 정도 통계를 보면 좀 제대로 좀 예상이 향후에 어떻게 좀 증가폭이 늘어날 것인가 예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바운드 볼게요. 역시 전년 동월에는 한 29,000여 명이었어요. 요거 대비하면 138% 늘어서 7만여 명이 입국을 했습니다. 홍콩도 327% 증가했다는데 뭐 이거 퍼센테이지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그죠? 일본도 늘긴 늘었어요. 142%.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아직도 참담한 수준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지금 7만이 아니라 70만 700만 대도 모자랄 판에, 야 진짜 참 오래 버텨오셨고, 조금만 더 용기 내서 힘내서 버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백신 접종의 속도가 붙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침체되어 있던 여행업계 각종 행사들이 6월에 본격적으로 좀 하나 두 개씩 열립니다. 아직은요, 그 대규모 행사는 이제 방역 문제 같은 게 있어서 제한이 좀 있죠. 아무래도 1년 이상 열리지 못했던 행사들은 그래도 조금씩 시작이 됩니다. 먼저 6월에 가장 큰 행사입니다. 우리 여행업계. 그리고 정말 오래간만에 또 이런 행사가 열립니다. 서울국제관광박람회 코트파에서 하는 거죠.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서울 코엑스 C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20개 국가 250개 업체 정도를 애당초 목표를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집계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외 관광 홍보관, 여행상품 판매, 전통문화 체험, 언택트 여행 홍보, 엑스포 홍보 뭐 이런 것들이 꾸며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관련한 그 다양한 세미나 등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전해드릴 거는 행사 기간 내내 우리 대한민국에 처음
만들어진 관광 여행 전문 미디어죠. 트래블 플래스에서 그 행사 기간 사흘 동안 매일매일 그 데일리 뉴스를 오프라인 요 타블로이드판으로 해서 제작을 해서 현지에 이제 방문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배포를 합니다. 그래서 그 트래블 플래스 소재필 회장이죠. 발행인 겸 회장은 행사장은 물론 관광청, 지자체, 여행업계에 배포해서 우리 또 고통받고 있는 일반 시민들과 업계 응원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도 전해왔습니다. 팬데믹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업계 대상 세미나를 열었던 두바이 관광청이죠. 작년이었나요? 그랬을 거예요. 이번 세미나 2일날 미디어 브리핑 열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련한 여행 관련 정보 전해질 예정입니다. 저희도 가서 취재 참석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한번 좀 전해드린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병행해서 열립니다. 대양주 최대 관광지이죠. 오스트레일리아 투어리즘 익스체인지 이른바 AT 요게 이제 현지에서는 한 열흘 정도 열리는데 우리 한국 시장 관련한 온라인은 10일, 11일 이렇게 열려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공지를 받았던 여행업계 우리 여행사들 에이전트들은 이미 접수를 한 상태고 그리고 요 온라인으로 행사가 열리기 전과 후로 나눠서 사전 설명회가 6월 3일 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끝나면 본 그 온라인 세미나가 저희 관광전이 끝나면 16일에는 또 관련한 네트워킹 디너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우리 업계 사람들을 좀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서 오랫동안 못 봐왔던 얼굴들 좀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상당히 저도 기대가 되고 현지 영상 저희가 현장 영상 찍어올 수 있으면 찍어와서 다 함께 오래간만에 좀 반가운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그 정해진 것은 이제 24일 날 노르웨이 관광청이 현지 업계 관계자들과 국내 여행사들이 온라인에서 만나는 이른바 온라인 세미나를 좀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시간이 픽스가 되진 않았어요. 요게 나오면은 저희가 자세히 알려드리고 또 관련한 세미나 때 저희가 또 그 할 역할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또 한번 계속해서 전해 드리도록 약속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인터파크 투어가 그 올해 들어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막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다음 온라인 통해서 원래 인터파크가 국내 OTA 중에 좀 경쟁력이 그나마 좀 있지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나마 있다는 표현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는데 해외 OTA들이 너무 강하니까 그렇게 비교해서 그렇다는 얘기고요. 아무튼 국내 업체 중에서는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여름 휴가 성수기가 이제 다가오죠. 그래서 국내 숙박 관련한 라이브 커머스를 기존에 몇 번 했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를 확대 편성한다고 합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규모와 자본의 영향을 많이 받긴 받죠. 근데 좀 규모가 작은 우리 여행사나 업체들도 언제까지만 탓만 하고 있으면 이게 답이 안 나옵니다. 예. 그래서 요즘에는 그 온라인 관련한 통해 유통도 온라인 통해서 많이 하니까 이렇게 라이브 커머스 같은 거를 그게 유튜브를 통해서 됐든 뭐가 됐든 아무튼 그거를 100분 활용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것들 잘 안 하시더라고요. 사실 길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실천이거든요. 실천과 지속성. 그래서 한번 이 온라인 그러니까 뭐 여행 상품이 됐든 뭐가 됐든 라이브 커머스 관련 요렇게 우리가 이제 통칭해서 그 뭐 라이브 커머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판매하는 것들을 한번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참 잘 안 도전 자체를 아예 염두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좀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인터파크는 또 아무래도 이제 자사의 그 라이브 커머스 채널이 있긴 있습니다. 인터파크 TV라고 요거 통해서 6월 한 달간 국내 숙박 판매를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후 3시에서 그 주 2회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1회 방송이 2회로 늘어나는 건데 실시간 채팅하면서 방송 중에 숙소나 주변 여행지에 대한 정보, 궁금한 점 바로바로 좀 Q&A 가능하고 소통이 되잖아요. 이게 단지 상품이 팔렸다 안 팔렸다를 떠나서 고객과 소통을 할 수 있거든. 그쵸? 네, 그런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 그리고 뭐 대표 상품 뭐 있는지 한번 볼까요? 그 3일짜리 롯데 시티호텔 전지점 5만 원대 예약 가능하대요. 어우 좋네.
그 다음에 뭐 할인 쿠폰도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그 편의점과 관련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그 프로모션도 있습니다. 6월 둘째 주에는 라마다 프라자 여수, 머큐어 엠베서더 울산, 6월 셋째 주엔 마이다스 호텔 리조트, 소노벨 비발디 파크, 그 다음에 6월 마지막 주에는 소노캄 거제 고양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부산 라바스 호텔 뭐 이런 거 호텔들 많이 이렇게 선보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라이브 커머스 통하지 않고도 팔 수는 있겠죠. 하지만 소통하면서 그죠? 근데 지금 이게 그러니까 그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인터파크 투어가 사실 뭐 채널이 없어서 이 라이브 커머스로 팔겠습니까? 분명히 원하는 지향점이 있을 거예요. 목표가. 뭐 그 호텔 그 요 라이브 커머스에서 국내 호텔 판다고 이게 마진이 얼마만큼 남겠습니까? 인터파크 투어의 규모에 비하면. 근데 분명히 이거를 통해서 향후에 어떤 식으로 성장 발전시킬 거에 대한 분명히 전략이 있을 거예요. 그죠? 워낙 또 인터파크 또 똑똑하신 분들이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이렇게 손 놓고 지금 바라볼 것만 아니라 어떻게든지 저희도 뭐 저희 자랑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 꾸준히 이렇게 뭐 라이브 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그 뉴스의 유통 그죠?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게 이게 뭐 지금 뭐 저희는 아시다시피 조회수 같은 거 많이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만 많이 나오면 좋겠죠. 근데 분명히 요 컨텐츠의 한계라는 게 있거든요. 성장 한계. 근데 그 이거를 통해서 이게 쌓이고 또 이런 방식들을 또 해봄으로써 또 다른 또 길과 방법들이 또 계속해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좀 규모가 작으신 여행사분들도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혹시 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뭔가 좀 해보고 싶다 하면 저희들한테 또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꾸준히 지속될 수 있게끔 관리를 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으면 한번 좀 문의 주셔도 좋고요. 예.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저희가 그 좀 먼 나라 얘기긴 하지만 KLM 관련한 그 노선 확대 내용을 전해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에어프랑스 관련한 또 장거리 노선 강화한다는 내용 좀 전해드릴게요. 프랑스령의 카리브해, 레이위니옹, 프랑스령의 그 기아나, 프랑스령의 폴리네시아, 뭐 생마르탱, 도미니카 공화국, 멕시코의 리비에라 마야 노선 최대 98회까지 운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단거리와 중장거리 항공편 그리고 환승까지 고려를 했고요. 파리와 오를리 공항, 그 다음에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서 모두 과를루프, 마르티니크, 그 다음에 프랑스령의 기아나 레위니옹 노선 정도 돼요. 네, 그래서 보면은 좀 지명 자체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잠깐만 짚고만 갈게요. 파리 오를리 공항에서 출발하는 노선. 과들루프 푸엥트 아피르트 다시요. 과들루프 뿌엥트 아피르트 이렇게 최대 14회 그 다음에 더 어렵네. 마르티니크 포트 드 프랑스 최대 주 14회, 레위니옹 최대 14회, 프랑스령에 있는 기아나 카엔 최대 뭐 주 7회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사실 솔직히 저도 이 관련 전문 기자지만 처음 들어보는 지명도 있습니다. 레위니옹은 워낙 유명하고 시에이셸 옆에 있어갖고 근데 마르티니크 포트 드 프랑스는 사실 저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들어봅니다. 폴리네시아 파페테는 뭐 알고 유명한 곳이고 생마르탱도 유명하고 도미니카 공화국 유명하고 산토 도밍고도 유명. 칸쿤은 워낙 유명한 휴양지고.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칸쿤 많이 가나 보네. 예. 그래서 이제 칸쿤 거리가 꽤 저쪽으로 넘어가면 그렇지. 저쪽 대서양 넘어가면은 그렇게 멀다고 할 수는 없구나. 칸쿤이 또 프랑스에서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보면은 뭐 비즈니스 프리미엄 이코노미 클래스 이렇게 되어 있고 A330 기종 정도로 대략 통일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해외여행 자유화된다. 해외여행이 정상화되면 경유 노선에 분명히 알아둬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을 왜 전해드렸냐면 외항사들이 본격적으로 복항, 그러니까 운항 재개에 나섰다는 데에서 우리가 의의를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뭐 전체 확진자 수로 따지면야 뭐 한국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아무튼 백신 영향으로 많이 그 신규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 관광 시장에 또
큰 시장이잖아요. 유럽 시장에 항공사들이 움직였다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이렇게 떠들어봤자 그건 시장의 예측에는 사실 크게 그냥 그야말로 느낌밖에 안 돼. 느낌 전달 될 것 같다. 뭐 이 정도밖에. 근데 항공사들이 운항을 재개를 하고 노선 운항 복항을 다시 한다는 거는 분명한 그 기대를 충분히 가져볼 수 있을 만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업계에 계신 분들은 뭐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항공 노선이 얼만큼 복항이 되냐, 뭐 요거에 따라서 미래를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다. 뭐 이렇게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국내 국적 LCC 관련한 2개 항공사 소식을 좀 모아서 전해드릴게요. 요즘에 그 애완견, 애완묘, 뭐 그다음에 애완 아무튼 동물 그를 이제 어디 뭐 짧은 국내 여행을 가더라도 그 집에 놓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공사들에서 최소한 국내선에서 우리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다양한 여러 가지 좀 시도들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요즘에 좀 눈에 띄고 있는데 에어부산이랑 티웨이 항공 얘기예요. 에어부산이 그 펫 여행 수요 증가에 따라서 요 관련한 이벤트를 진행을 하는데 프리미엄 반려동물 사료 및 간식으로 구성된 뭐 관련한 상품도 증정하고 뭐 에어부산 카운터에서 이렇게 사진 같이 찍으면 반려동물 찍으면 이렇게 뭐 이런 선물들을 준대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반려동물들 같이 이렇게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장치들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인스타그램 통해서 뭐 올리고 하면 여러 가지 또 선물도 주고 그런 이벤트를 지금 하고 있고,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을 위한 사랑의 실천 행사 뭐 이런 거를 또 했대요. 그래서 뭐 유기견 후원을 위해서 뭐 휴대폰 케이스 제작 판매 회사와 함께 공동 프로모션 해갖고 여기서 뭐 휴대폰 케이스 판매되면 수익금을 이런 기관에다가 또 이렇게 뭐죠? 뭐 기금을 뭐 한다고 그러지? 그죠. 아무튼 기금을 전달해 주는 그런 일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사 브랜드를 내세우고 우리 그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여행을 하는데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또 선물까지 받으면서 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좀 늘어나긴 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지금 국내선이 문제가 아니라 해외 나중에 국제선도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어디 항공사는 뭐 아예 좌석 하나를 강아지랑 같이 예를 갈 경우에는 그 본인 옆에 바로 좌석 하나를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글쎄요.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희소식이긴 하고 그 다음에 뭐 우리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도 좋긴 한데 또 그 반대급부도 분명히 있거든요. 싫어하시는 분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기내에서 충돌이 일어나거나 갈등이 일어났었을 그런 것도 또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여행의 어떤 질을 떨어뜨릴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것도 우리 이런 항공사에서 같이 좀 고려를 해서 시행을 하면 서로서로가 좀 좋겠죠. 그죠? 왜냐하면 또 다 좋은데 항상 모든 사람이 다 자신의 생각 같지는 않잖아요. 항상. 그죠? 똑같은 사안 놓고도 우리 여행업계도 똑같은 사안 놓고도 다 입장 차이가 있고 다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게 인간 본연의 본능이라 뭐 그거는 어쩔 수 없지만 다 너무 생각 차이가 크고 입장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어려워요. 그죠? 참 인생사 사람 사생살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죠? 자, 오늘 저희가 공식적으로 준비한 소식은 대략 여기까지고요. 저희 SNS에 연결되어 있는 뭐 지인들 중에 많은 우리 여행업계 대표님들 많은 분들이 제 이제 뭐 SNS 지인으로 연결돼 있습니다만 저도 그분들께서 가끔 뭐 이제 메시지로 이렇게 전해온 소식 보면 이제 그 제조업 관련해서 이제 뭐 영업을 하신다거나 그런 분들이 꽤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제 정상화되면 물론 다시 돌아오실 줄 믿습니다만 그리고 꼭 다시 돌아와서 같이 좀 얼굴 봤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워낙 상황이 어려운 만큼 하시는 일이 무슨 일이 됐든 우리 좀 열심히 또 하시고요. 하시는 또 그 사업이 또는 비즈니스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용기와 힘을 좀 불어넣어 드리고 박수도 쳐 드리고요.
또 뭐 예를 들어서 같이 도울 일도 있으면 같이 돕고해서 우리가 또 이게 한 번 맺은 인연, 그죠? 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 오늘 뭐 아무튼 넋두리를 좀 했습니다. 자, 6월이 이제 시작입니다. 6월이 시작인데 날씨는 좀 더워지고 바이러스 백신자 접종자 늘어나고 하면 우리 업계도 조금씩 또 좋아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다 함께 또 한번 화이팅 힘내시기를 바래 보면서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